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연산 중에서 곱셈 공식 파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예정인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첫 번째로 조금 까탈스러운 이름들도 등장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아지는 곳이 이곳 곱셈 공식부터죠.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곱셈 공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처럼 그냥 눈으로 보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이제 곧바로 적용하고,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수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는 계산을 해서 뭐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할 때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연습장에다 조금 공식들을 메모해가면서 연습해가면서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쌤이 이 곱셈 공식들 1년에 몇 번 정도나 좀 쓰게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00회 정도는 뭐 충분히 좀 쓰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들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몇 번 써야 될까요? 정해진 횟수는 없지만 좀 가급적이면 여러 회 연습해서, 그러니까 공식과 공식 사이의 관계가 나중에 좀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자유자재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식들을 한번 좀 점검하죠. 처음 나오는 공식, 곱셈 공식들의 초반 부분을 보게 되면, 곱셈 공식은 중학교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우선시 나와요. m 가로 열고 a 플러스 b. 그럼 이제 체곡 전개해주는 분배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제 ma, mb가 된다. 너무너무나 쉬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할 때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인수분해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a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니면 이 정도로 가능할까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봐가면서 연습하는 거로 좀 합시다.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2ab b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ab b제곱.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조금 익숙해져야 될 항목이 이제 등장하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는 사실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제 곱하기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생기나요? a 제곱이 생기고, 그 다음에 ab ac, a 제곱 ab ac. 자, 그 다음 ba는 ab, b 제곱, 그 다음 bc, c 한번 해볼까요? ca, bc, c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a제곱, b제곱, c제곱 등장하고, 우샤, ab 계통, bc, ca 계통이 각각 두 개씩 생기는 거니까 저렇게 처리를 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제곱 빼기 b제곱 합차로 합차 공식 이렇게 좀 많이 기억하죠. 자, 이 부분 이제 특히 이제 더 많이 등장할 건데 조금 예 하나 좀 더 들어볼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이렇게 항이 4개 있으니까 이게 합차 공식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자, 두 개의 가로에 들어있는 똑같은 문자를 열심히 찾아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부호가 좀 다르네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같고, 플러스 d 마이너스 d. 자, 이렇게 때 부호가 같은 거 찾으면 그 같은 것을 묶어놓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또 묶어놓게 되면 이제 부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자,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됐습니까?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좀 점검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은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자, 이렇게 전개해주면 x제곱, 그 다음에 ax, bx 이렇게 이제 동량끼리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ab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차 ac x제곱, 그 다음 bc x, ad x 해서 ad 플러스 bc x, 그 다음에 bd 이렇게 됐습니까? 상수항. 지금 여기 5번, 6번 풀이를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이 어떻게 전개하고 있죠? 차수를 고려해서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두면 나중에 전개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건 이제 중학교 때까지 과정이니까 아마 조금만 연습하면 이거는 좀 익숙해질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익숙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뭐냐? 중학교 과정을 좀 지나서 고등학교 과정은 항이 이제 주로 이제 3개짜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걱정되시나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 부분을 이제 전개하라고 하면 먼저 이제 2개를 먼저 전개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x 제곱에 a 플러스 bx 있었고요. 그 다음에 ab 됐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x 플러스 c를 이제 곱하기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제곱하고 이렇게 곱하기 해서 이제 x 세제곱은 생겼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고민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제곱항 되고,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또 제곱항 되죠? 자, 그러면 기존에 a 플러스 b, x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돼서 더하기 c, x 제곱이 처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렇게 1차하고 상수 곱하고, 그 다음에 상수하고 1차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곳 a 플러스 b에 이제 c가 곱하기 해야 되니까, bc도 생기고, ca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아까 곱하기 했을 때 ab도 생기니까. 자, 그래서 x.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수 곱하기 해서 abc.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 하다 보니까 세제곱항, 제곱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생기는데 뭐 제곱차항 계수는 1이었는데 그 다음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a, b, b, c, c, a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계수만 좀 잘 기억하면 되겠죠? 계수만. 자, 빼기 형태는요, 방금 들어갔던 요 A, B, C 부분이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이제 마이너스 처리가 될 거고요. 2개씩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2개를 곱하기 할 때 플러스가 될 거니까 플러스로 처리가 되고, 마이너스 3개를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A, B, C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세제곱이 있는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걸려면 역시 또 제곱,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 a 플러스 b를 한 번 더 곱하기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자, a 이용해서 곱하기 하면 a 세제곱, 그 다음 2a 제곱 b 됐습니까? 그 다음에 b 제곱 a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b 해서 곱하기 해주면 a 제곱 b 이렇게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곱하기 해주면요, 2ab 제곱이 되고, 그 다음 곱하기 해주면 또 b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동료끼리 이렇게 좀 모으려고 좀 했습니다. 자, 그럼 a 세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a 제곱 b가 3개가 있네요. a 제곱 b. 그 다음 여기 이제 순서를 또 바꿔도 되는 거니까 또 3배의 ab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b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됐고요. 그 다음 a-b 세제곱은요, b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b로 들어가 있으니까 b가 한 번 들어가 있을 때 마이너스, 2번 들어가 있는 곳은 플러스, 3번 들어가 있는 곳은 또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공식들도 쭉 나오는데 지금은 잘 모르면 이제 전개해보면 되는 거라서 이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는 이 공식들은 반대로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해요. 반대로 가는 과정. 이 부분은 활용 파트에서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공식들 3차로 된 부분을 했는데 그냥 공식 이렇게 대충 설명하고 끝나면 다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뭐 공식은 쉽고 그냥 연습장에다가 몇 번만 걱정해 봐도 되겠죠.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좀 실제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 형태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공식 모양 관계에서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그걸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자, 밑에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b의 1제곱 하게 되면 그때 여기 개수들은 1, 1이 돼요. 1, 1.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하게 되면 여기 개수가 1, 2, 1, 1, 2, 1. 세제곱하면 1, 3, 3, 1 이렇게 처리가 돼요. 아까 이제 봤던 공식이죠. 자, 그러면 4제곱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4제곱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당연히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 보면 A 2차, A 1차, A 없고, 그 다음 거 보게 되면 A 3차, B 2차, A 2차, A 1차, A 없고. 근데 차수는 3차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B 차수, B 차수, B 차수로 맞춰서 전체는 3차, 전체는 3차가 되는 이런 형태죠.
자, 그렇다면 a 플러스 b의 4제곱을 하게 되면 잘 몰라도 4제곱, a 세제곱 b, a 제곱 b 제곱, a b 세제곱 b 4제곱 이런 순서대로 써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앞에 써져 있는 계수들이 이제 무엇이냐만 알아간다면 되겠죠. 그 계수를 좀 쉽게 쓰는 방법이 제공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건데? 자, 위에서 맨 처음에 1차 됐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가운데 숫자가 돼요. 1, 2 더하기 해주면 3이 되는 거고. 그럼 4차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1, 3 더하기 해서 4 되고 3, 3 더하기 해서 6 되고 또 4 되고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런 형태로. 그래서 a 4제곱 4a 제곱 b 6a 제곱 b 제곱 4a b 세제곱 b 4제곱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a 플러스 b의 5제곱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a 5제곱 a 4제곱 b a 세제곱 b 제곱 a b 세제곱 제곱, 세제곱, a, b, 4제곱, b 5제곱 이렇게 되겠고 계수들은요. 자, 양쪽에 1 쓰고 합해서 5, 합해서 10, 합해서 10, 합해서 5 이 계수들을 갖다 써놓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울 때는 세제곱까지를 외우고 다니시면 돼요. 4제곱부터는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규칙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고등학교 문제에 적용해서 풀이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 규칙성에 대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 플러스 b에 제곱했을 때 이 부분이 a제곱 2ab인데 b제곱을 먼저 쓰고 2ab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요. 아까 어떻게 됐죠?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2배의 ab, bc, ca가 나왔어요. 지금 왜 이런 항목을 쓰냐면 자,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위에 나온 그 규칙성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일일이 전개해도 되겠지만 규칙성을 가지고 보게 되면 자, 제곱들이 나왔고 2배에 지금 2개가 곱하게 되어 있고 제곱들이 나와 있고 2배 해주고 여기 항이 3개니까 2개씩 이렇게 열심히 곱하기 하는 항들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곳에는 제곱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2배 해주고 이곳에서는 그럼 뭐가 되느냐 2개씩 곱한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차곡차곡 곱하면 되죠. ab, ac, ad ab, ac, ad 그 다음 bc, bd bc, bd 그 다음엔 cd 물론 이 값들이 이제 전부 다 더하기 해서 처리되면 되겠죠. 규칙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세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까지를 기억하고 다니시면 되겠지만 그 다음에 더 나오는 것들 역시 규칙성으로 와 제곱들 2배에 2개씩 곱 이런 형태를 또 기억해서 곱셈 공식들 조금 더 확장된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처리가 되게 되면 x제곱에 여기 a 더하기 bx 그 다음에 ab라는 걸 공부하셨고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어떻게 처리됐죠? x 세제곱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그 다음에 ab, bc, ca의 x 다음에 abc 이렇게 처리되는 거 했어요. 지금 여기서 공부하려는 것은 그럼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x 플러스 t 이렇게 4개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암기 안 했으니까 그걸 모른다고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암기해야 될 곳과 그 다음에 더 확장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이런 부분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도 좀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암기도 그 규칙성을 알면 좀 더 쉽다는 거죠. 자, 제곱할 때는 이제 2차항, 그 다음 1차항, 상수항 나오고 3개짜리 하게 되면 3차항, 2차항, 1차항 자, 그 다음 항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이곳에서는 이제 첫 번째 최고차 말고 그 다음 차수에는 자, 하나씩 합한 것들 2개씩 합한 거 문자가 A, B 2개였으니까 3차 할 때는 하나씩 합한 거 2개씩 곱하기해서 합한 거 다음 3개 곱하기해서 합한 거 이런 순서예요.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는요 무조건 처음에는 4제곱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세제곱이 나올 때 여기는 하나씩 A, B, C, D 다음에는 제곱항이 얻어질 텐데 x 제곱항이 얻어질 텐데 그럼 여기 뭐가 올까요? 여긴 2개씩 곱하기 한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많겠네요. a, b, a, c, a, d 그 다음은 b, c, b, d 그 다음 c, d 이런 항목들이 이제 여기서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1창이 돼야 되는데 1창은 뭐가 해야 되겠어요? 그럼 3개씩 곱하게 해야 되겠죠. D 사라진 A, B, C, C 사라진 A, B, D, B 사라진 A, C, D, A 사라진 B, C, D 이렇게 3개씩 곱하게 된 항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A, B, C, D 이렇게 돼 있고 규칙성 이해됐습니까? 하나씩 곱하기 한 거 2개씩 3개씩 그 다음 4개씩 자, 이런 규칙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곱 암기했던 것도 쉬워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제가 규칙성을 좀 살짝 감안해서 공식들이 좀 어떻게 좀 더 발전하는지 물론 고등학교 과정은 아까도 좀 밑줄 그었듯이 뭐 주로 여기 이런 거는 제곱 여기는 이제 항 3개짜리 여기 이제 기본적인 항목인데 그거 위에다가 이제 좀 더 추가되는 항목까지 조금 논리적인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그래야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것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는 공식이 끝났으니까 이제 활용식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활용 부분들 좀 알아볼까요? 자, 우선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좀 점검을 해보면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 아까도 봤듯이 a 제곱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어떻게 표시되느냐 당연히 a 플러스 b제곱에서 이 부분을 좌측으로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2ab 이렇게 표시되겠다. 그리 대단한가요? a 마이너스 b제곱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좀 빠른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왜냐면 여기 또 똑같이 a제곱 b제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a-b의 제곱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2ab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문제 풀이할 때 주어진 조건이 어떤 쪽이냐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좀 갖다 써라. 자, 그러려면 머릿속에 공식이 자유자재로 써야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또 재미난 사실은 또 뭐냐면 이때 나온 이 부분, 이 두 개의 부분이 똑같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표현한 거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하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가 결과가 서로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샥 이항시키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4ab가 될 거고 반대로 이쪽 거를 2ab를 좌측으로 이항시켜서 표현하게 되면 a-b의 제곱 이 녀석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이다. 그냥 그 식에서 나온 거지 뭐 새로운 식이 얻어진 게 아니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공식은 또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열심히 나오고 그 다음 2배의 ab, bc, ca 2개씩 열심히 곱하기 한 게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인 상태에서 이 부분을 또 좌측으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배 ab, bc, ca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부분은 활용식에서 이제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면 원래 기억했던 공식을 써놓고 사실은 이 공식에서 대입을 해도 뭐 크게는 상관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요 공식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는 자, 이렇게 좀 밑줄 긋고 있는 이 부분이 좀 잘 등장해요. 자, 저건 뭐죠?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자, 요것은 달리 살펴보게 되면 요게 덩어리가 ab 전체의 제곱, 요게 bc 전체의 제곱, 요게 CA 전체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요 모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형태적으로. 그래서 AB, BC, CA의 제곱 이제 이 공식 모양 형태를 이용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빼기 2배에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빼야 될 건 이제 2개를 곱하기 해주니까 AB, BC 다음 거는 BCCA 그 다음 거는 이렇게 곱하기 되니까 CAA B 요 형태를 여기서 빼야 돼요. 자, 근데 잘 살펴보면 ABC, ABC, ABC 전부 공통이죠. 그러니까 ABC 공통 있고 자, 이쪽에서는 B가 하나 더 남고요. 여기서는 C가 더 하나 남고요. 이쪽에서는 A가 더 하나 남는 거죠.
해서 정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헷갈리지만 똑같은 규칙성을 적용한 거니까 연습을 몇 번 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아주 어려운 형태의 공식 모양처럼 생긴 것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험에 제법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공식 형태들이 있는데 자, 우리 어떤 걸 공부할까요? 자, 우리가 x제곱 그 다음에 ax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2차식 모양이 돼 있는데 이런 2차식일 때 이 가운데 차수로 나누게 되면 이 식은 x, 여긴 a, 여기는 1 이런 형태의 x분의 1 이런 형태의 식이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x분의 1은 a 이런 형태에서 이쪽에 x 여기 분수 역수 형태의 이런 모양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 질문 던지냐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뭐 이런 값들을 자꾸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자, 이 공식은 이것도 다시 잘 생각하면 x분의 2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x제곱 2배에 뭐가 되죠? 요거 하고 x분의 1 곱하니까 이게 1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x제곱 여기 x제곱분의 1 물어보는 거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요거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값들을 이제 a 이런 값들을 이제 대입해서 답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요 공식만을 우리가 좀 선생님이 정리를 해줘도 되지만 이 공식은 이렇게 2차하고 연결돼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가운데 차수로 나눠서 유리식 만들고 산수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아까도 뵀듯이 공식을 터게 되면 뭐가 또 있을까요? 여기가 빼기가 되면은 더하기가 되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런 거는 또 주어진 식에서 이쪽 파트 부분이 음수가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음수가 돼서 또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공식하고 좀 연결된다는 것 좀 이해하셨습니까? 자, 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표현하는 방법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이쪽 부분에 이제 여기에 x 곱하기 x분의 1, x 곱하기 x분의 1이 사라졌으니까 빼기 4, 여기 쪽은 좌측은 더하기 4 이런 모양으로 자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세제곱과 관련된 공식에서 생기는 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처리될까요? 자, 실은 이 식에다가 전부 2배를 해줘요. 2배 어떻게? 요렇게 됐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공식은 좀 따로 써놨는데 이 2배를 해줬으니까 2로 이렇게 나누게 해주면 위식과 아래식은 서로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a제곱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b제곱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비해서 이렇게 묶어놓고 b제곱 아까 하고 하나 남은 거 c제곱 하나 해서 또 여기 bc 가서 또 묶어놓고 이제 c제곱 남았던 거, a제곱 남았던 거, 그 다음 뒤에 이제 EC에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 부분들이 완전제곱, 완전제곱, 완전제곱 이런 형태의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의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가 더하기 돼 있으면 여기가 이제 더하기 형태로 똑같이 이제 2배 되는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 식은 나중에 아주 이제 다양한 요소에서 좀 써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주어진 이 식이 0이다라면 뭘까요? 0이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요 식 부분이 0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 이곳 0, 이곳 0, 이곳 0.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같은데 B는 또 C하고 같아. C는 또 A하고 같아. 그러니까 결국 A, B, C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제곱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녀석은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정보들이 좀 많이 담겨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돼 있는 이 형태가 만약 0이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 형태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0, 0, 0 밖에 없죠. 그러면 A 더하기 B도 0이고 B 더하기 C도 0이고 C 더하기 A도 0이고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0이고 근데 A, B가 0이니까 C 0 B 더하기 C가 0이니까 A도 0 등등등 하다 보니까 이제 다 0이 되는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활용식들에는 이렇게 아주 좀 재미난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재미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다 암기되어야 될 항목이에요. 어떻습니까?
암기해야 된다니까 좀 걱정되시죠? 암기를 그냥 암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그냥 가볍게 계속 공식들을 적어가는 거. 근데 수학 공식은 그냥 단순 암기 제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선생님 따라서 이게 이렇게 나왔구나를 한번 이해를 꼭 하고 나서 이해를 꼭 한 번 하고 나서 이해를 꼭 한 번 하고 나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바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수학의 암기법이라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제곱 표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표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표시,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표현법 됐습니까? 우선 1차로 기억해야 될 내용 점검하면서 계속 이어서 이제 활용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봅시다.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 전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a 세제곱, a 제곱 b, a b 제곱, b 세제곱. 자, 문자 순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수들이 1, 3, 3, 1 뭐 이런 형태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곱셈 공식 물론 이제 곧바로 쓰는 형태로 암기해야 되는데 익숙해질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이해도 되겠고, 자, 그때 이제 중간에 생긴 부분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3AB가 공통인 상태에서 앞쪽에 A, 뒤쪽에 B 있는 이런 형태가 정리가 돼요. 자, 그러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이 녀석은 앞쪽에 a 더하기 b 세제곱에서 자 여기 또 좌측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뭐 별거 없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또 좀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a 플러스 b 앞쪽 동네에서 곱셈 공식 파트에서 좀 설명 안 했던 부분,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자, a 플러스 b가 이제 공통이라서 공통 하나 끄집어내게 되면 이쪽에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 남고 이쪽은 3ab 빼기해서 남아서 이걸 정리하다 보면은 a 제곱 2ab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이런 형태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자, 위쪽 식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아래쪽 식으로 기억할 수도 있는데, 이 아래쪽 식으로 기억하고 위쪽 식으로 기억한 건 뭘 가지고 결정할까요? 이거는 공식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할 때 무엇을 질문하느냐를 유심히 좀 잘 살펴서 이에 맞춰서 맞는 공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위쪽에서 아까 곱셈 공식 파트에서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다 나온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렸었는데 이제 지금 설명드린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a-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이제 곧바로 쓰면 되겠죠?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때 이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 역시 마이너스까지 끄집어낼까요? 3ab, ab, 3ab 공통이고 그럼 이쪽은 이제 a 쓰면 다 뒤에는 이제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써지겠죠. 자, 이래서 a 세제곱, b 세제곱 이번에 이제 빼기 형태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좌측에 a-b의 세제곱 있고 우와, 이 마이너스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플러스 3ab의 a-b 이렇게 처리가 돼요. 됐습니까? 자, 그리 되면 아까랑 또 똑같이 a-b가 공통이니까 공통을 끄집어내면 a-b의 제곱 더하기 3ab가 되겠고,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다 보면 a 제곱 어떻게 해요?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a 세제곱 더하기 빼기 b 세제곱 이 부분도 쭉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b a-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대로 문제에 맞춰서 유용한 공식을 맞춰서 각각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공식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유리식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똑같아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여기 부분에 ab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x하고 x분의 1 들어가니까 이 약분돼서 사라져서 없는 거죠. 똑같은 공식이 써 있고 x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도 x 마이너스 a 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여기에 또 x 곱하기 x분의 1 사라져 있고, 자, x 빼기 x분의 1 돼 있고, 공식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번째 있는 이 식은 특별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있는 이 부분을 자꾸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암기하는 게 훨씬 좋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세제곱과 관련된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세제곱과 관련된 공식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 마이너스 3xyz, 이 공식은 세제곱이면서 문자가 3개인 공식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곱셈공식 전개식에서 기억했던 그 부분을 거꾸로 갖다 쓰는 거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렇게. 그리고 아까 공부할 때 이 부분이 2분의 1 나가고 x 마이너스 y의 제곱 y 마이너스 z의 제곱 z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 했으니까 그 부분 기억하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공식이 이제 얻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공식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뭐 이런 얘기도 좀 써져 있는데, 자, 지금 제가 그냥 밑에다가 다 정리할까요? 자, 이 식에서 자, x값, y값, z값들이 각각 0보다 크다면 뭔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쪽 식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뜻이죠. 자, 이쪽 밑줄 그은 부분들은 자동으로 또 다 먹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양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변이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요 결과가 0보다 크다 해서 여러분들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은 크거나 같다 3xyz, 이런 결과가 나와요. 됐습니까? 이번에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은 3xyz다. 이런 것이 전제 조건으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0이란 얘기예요. 0이니까 여기 부분을 3xyz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3xyz인 거죠. 이런 전제 조건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우변이 0이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거나 x는 이꼴 y는 이꼴 z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종종 xyz가 삼각형의 세변 길이일 때 무슨 삼각형이냐? 세변 길이 합이 0일 수는 없으니까 뭐다? 정삼각형이다. 뭐 이런 형태로도 많이 등장해요. 됐습니까? 자, 0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여기 x제곱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이 부분은 항상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얘기했었죠. 여기 밑줄 이 근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알아야 될 정보. 와우, 양수가 되면 이렇게 된 정보. 사실은 세 문자짜리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좀 설명드리기가 난해해서 설명 안 드리고, 나중에 하 파트에 산술기하 할 때 이 공식을 이용해서 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또 어쨌든 중요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 다음 이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0이거나 0이다 등등등, 이 공식과 관련된 즉 시험 문제 유형들이 여러 군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제곱이면서 문자가 3개인 공식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유사한 공식이 나오면 잽싸게 떠올리고, 그곳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왔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때는 이제 여기 우측에 있는 2차 부분만 논하는 거지만 크거나 같다도 있고, 양수다 과 이런 조건이 있고, 이 부분 성립한다 0이거나 정삼각형이거나. 이해됐습니까? 자, 또 중요한 시험 문제 유형 하나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곱셈공식의 활용이 다 끝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교재에서는 이쯤에서 끝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시험에 나올 거를 미리 대비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는 락쌤 수학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다른 형태들도 좀 점검을 해서 밑에다 좀 정리를 했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정리했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 이런 형태를 x 플러스 y, xy
혹은 뭐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도 올 수 있어요. 그럼 또 여기 또 곱셈 공식이 이제 마이너스 이런 형태까지. 자, 요러한 두 개의 항들을 이용해서 이 오른쪽 거를 표현해 가는 거. 시험 문제에 거의 모든 학교에 다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좀 쉽냐 어렵냐의 차이만 있을 뿐인 그런 식인데,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좀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전부 다 암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몇 번씩 써가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대략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한 번씩들 좀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볼까요?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제곱의 제곱으로 본 거예요. 이 부분 y 제곱 자체의 제곱.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건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공식이니까 우리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거기 여기 xy 요 자리에 전부 x 제곱 y 제곱을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해서 이 공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x 4제곱 빼기 y 4제곱은 역시 제곱의 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합차 공식이에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x 제곱 빼기 y 제곱. 근데 여기 이제 x 제곱 빼기 y 제곱이 또 나왔으니까 또 합차죠. 그래서 거기가 한 번 더 처리되면 공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 부분이 해결됐고요. 자, 이제 5차 부분이 이제 슬슬 이제 어려운데,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 어떻게 되느냐? 어렵죠. 이거는요, x 제곱 y 제곱 x 세제곱 y 세제곱을 일단 이렇게 좀 곱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제곱 만들어지죠. 근데 요렇게 x 제곱 y 제곱 뭐 x 세제곱을 먼저 쓸까요? x 세제곱 y 제곱 이렇게 된 부분이 더 곱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빼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이 두 식에는 x 제곱 y 제곱이 공통이니까 공통 끄집어내면 이제 x 플러스 y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즉 전부 다 이제 요 값하고 요 앞에 있는 제곱 세제곱은 앞쪽에서 배운 공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부분들도 x 곱하기 y, x 더하기 y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식에서 어떤 거 하나를 또 예를 들까요? 이 부분에서 뭐 한쪽 식을, 이 부분을 뭐 만약에 x 플러스 y에 x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또 고치게 되면 여기 x 플러스 y가 또 어떻게 돼요? 공통으로 집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한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좀 너무 복잡해서 쌤이 그냥 공식 곧바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y를 끄집어내고 정리한 식이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울 거 없어요. x 4제곱, x 세제곱 y, x 제곱 y 제곱, x y 세제곱, y 4제곱. 규칙성으로 보면 돼요. 규칙성으로. x 차수는 하나씩 쫙 낮아지고 y 차수는 하나씩 높아지고, 그러면서 합은 계속 차수는 몇 차고 4차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이렇게 전개를 일일이 다 해보시면, 전개를 이렇게 다 해봐서 정리해보시면 이렇게 5제곱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른쪽은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규칙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잘 나오는 부분은 가끔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제곱은 공교롭게도 위처럼 요 앞쪽처럼 나오는 부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요 모양 형태로,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x 마이너스 y가 나가고요. 참 차수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4차, 3차, 2차, 1차 0차 0, 1, 2, 3, 4차 이제 x, y 문자 차수가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전부 다 플러스로 처리되는 형태, 규칙성을 이해해 가지고 한 번 정도 좀 써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제 6차 부분을 볼까요? x 6제곱 더하기 y 6제곱은 좀 식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곱의 세제곱으로 볼 수도 있고 세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고, 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면,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2배의 x 세제곱 y 세제곱 처리할 수도 있고, x 제곱 y 제곱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세제곱 공식이니까 빼기 3 x 제곱 y 제곱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세제곱 공식 외운 거에다가 이제 거기 평상시 x y 자리에 제곱만 쭉쭉쭉쭉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하게 되면 이제 이 공식들이 쫙
이걸로 여기까지 쭉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이한 부분이 아까 세제곱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했죠?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b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x 4제곱 빼기 x제곱 y제곱 y 4제곱 뭐 이런 형태 되셨죠? 자, 이곳에서는 x 6제곱 더하기 y 6제곱을 설명드렸는데 실은 이 빼기 부분이 엄청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빼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x 6제곱 빼기 y 6제곱은 자, 표현법이 이제 무지무지 많아요. 일단은 합차 공식 형태로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와, 이거 하려면 이제 합차 공식 학습되어야 됐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또 이게 또 x 더하기 y에 x 제곱 빼기 xy 더하기 y 제곱. 와우.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공부한 거 아셔야 되죠. 그럼 여기 부분은요? x 마이너스 y. 자, 그 다음 곱하기 해야 될 부분이 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 와우. x 제곱 빼기 y 세제곱 활용식 기억하셨어야 됐죠. 그 다음 요걸 이제 곱하기 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제곱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이해해도 되시고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x제곱 빼기 y제곱이 되고 그 다음 부분은 x 4제곱 더하기 x제곱 y제곱 y 4제곱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여기 두 개 부분 곱하기 한 거이 이 부분이 된다라는 부분도 아까 어떻게 했어요? 공식에 있는 부분이죠. 해서 표현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x 6제곱 빼기 y 6제곱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마 곱셈공식 활용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되어 갔다.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부분 요거를 전개해서 이렇게 가는 건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건 좀 어렵나요? 실은 이 식은 x 4제곱에다가 여기다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한 번 더 더하기 해서 이걸 2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y 4제곱.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하기 했으니까 빼기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 빼기 xy의 제곱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 형태의 공식이 돼요. 그 부분은 이제 합차 공식으로 고치면 또 이렇게 갈 수 있죠. 이 과정 거쳐서 해서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설명드렸고요. 됐습니까? 6제곱까지 알아봤나요? 자, 이제 7제곱도 있어요. 7제곱. 일부 학교 선생님 이제 7제곱까지네요. 근데 7제곱은 이번에 이제 더하기 형태만 나오고 빼기 형태는 또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간단히 좀 보시면 이거는 세제곱하고 4제곱을 곱하기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7제곱, y도 7제곱.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만큼 빼줘야 되죠. 그럴 때 이제 x 세제곱, y 세제곱 공통의 x 플러스 y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부분을 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아까 5제곱 공부한 이 부분을 그대로 활용한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똑같이 와우 7제곱이니까 6, 5, 4, 3, 2, 1, 0 0, 1, 2, 3, 4, 5, 6 x 차수, y 차수 언급한 겁니다. 그 다음에 5제곱 규칙의 뿔마 뭐 이렇게 되겠죠. 자, 7제곱은요. 7제곱에서 5제곱은 7제곱이 차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일단 x-y 나오고 쭉 차수 되겠고 뿔 이제 플러스로 쫙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7제곱 이 부분은 그냥 규칙성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 부분 좀 공부를 했다면요. 자,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보지 못했던 까탈스러운 부분들도 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문제 풀 때에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니까 자, 이쪽 강의는 좀 몇 차례 좀 들어보면서 또 써보고 연습해서 좀 실력들이 팍팍팍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이론적인 부분들 좀 많이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실전 문제에서 샘플 예들 좀 한두 개씩 풀어보면서 좀 더 익히는 시간을 예제 풀이 시간. 자, 예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곱셈 공식 제대로 익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은 전개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네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그냥 쭉 전개해서 풀어가는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전개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2x 세제곱 전개가 됐죠? 쭉, 그 다음은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은 플러스 4x 짜잔 마이너스 4x 제곱 6x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정답이 되죠. 여러분들이 전개한 거고 제가 전개한 거고 무슨 차이가 있죠? 선생님이 두 번째 전개할 때 동류항들 그 다음 산수를 생각해서 동류항들 밑에다가 써서 그 다음 계산을 좀 편리하게 만들어가는 형태의 산수를 보여줬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풀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3개짜리 제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공부되어 있습니까? 라는 그런 항목이 되겠네요. 그럼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제곱들이 나온다고 했죠. 제곱들. 그러니까 제곱하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하니까 B 제곱 3C 제곱하니까 9C 제곱 그 다음 2배에 여기 2개씩 곱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괄호치고 2개 이렇게 곱하기 해주니까 마이너스 2AB 으쌰 마이너스 3BC 으쌰 그러니까 6CA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전개해서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6BC 플러스 12CA 이렇게 쓰게 되면 이번 문제 설명도 끝입니다. 자, 세 번째 풀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풀이는 뭡니까?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A-B의 세제곱. 자, 공식들 머릿속에 있습니까? 자, 그 부분이 되어 있는지. 자, 그러니까 2x 이 녀석의 세제곱 빼기 3-2x의 제곱 곱하기 3 더하기 3-2x의 3의 제곱 빼기 3의 세제곱. 자, 이런 형태를 써가면 되는 거죠. 우와.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8x 세제곱 43 마이너스가 되나요? 뭐가 되죠? 우와, 이 뒤에 또 있네요. 9, 49, 36x 제곱. 이야, 9 이거는 69, 54? 오, 이렇게 숫자가 커지죠? 54x 됐고 마이너스 27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이 됐습니다. 자, 됐고요. 네 번째 문제는 뭡니까? 이건 또 어떤 공식이죠?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제곱돼 있고 요것도 제곱돼 있고 그 다음 요거 두 개가 곱하기 돼 있는데 부호가 다르고. 자,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A-B의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자, 이런 형태. 그럼 뭐가 됐죠? A 세제곱 빼기 2x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 우와, 이거 뭐 공식 알면 그냥 끝이네요. 그러니까 뭐 8x 세제곱 마이너스 27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니까 아주 쉽군요. 자, 다음 다섯 번째 문제는 또 뭡니까? xy 마이너스 1 z라고 보면 어떨까요? 제곱 여기 부분이 이제 요 마이너스 1의 제곱 형태고 그 다음에 가하 두 개 곱하기 하고 두 개 곱하기 하고 와, 이 이야기는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 패턴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와우. 즉 공식 형태를 기억하게 되면 자, 이 공식은 그럼 뭐였죠? 결과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걸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공식을 알아서 이 부분을 그대로 쓰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x 세제곱 y 세제곱 그 다음은요 더하기 해놓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빼기 3배의 x, y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마이너스 1 먼저 쓸까요? 숫자는 좀 나중에 쓰는 센스. 그 다음 여기 계산해서 3xy를 쓰는 센스.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쓰겠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은 두 개를 곱하게 해주는데 잘 살피니까 a하고 마이너스 c 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c 부호가 같은 거 빼기 b a-c 부호가 다른 거 이렇게. 그럼 이제 같고 부호가 슉슉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합차 공식 형태로 a-c의 제곱 빼기 b제곱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a-c는 여러분들이 전개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이 하나가 남았는데 4개짜리를 전개하라. 참 무식 그 자체네요. 그러면 제곱 전개해주면 잘 되느냐? 물론 되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자, 이쪽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5 7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더하면 7 이렇게 더하면 7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저 7번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자, 먼저 묶어서 전개를 하게 되면, 자, 이쪽 걸 먼저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7x-18. 그 다음 거는요, x제곱 더하기 역시 7x, 그 다음 2, 5,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렇게 부분이 어떻게 t로 치환해서 풀이를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걸 t로 치환했다면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8t, 그 다음에 우와 마이너스 180, 우와 숫자 엄청 커지네요. 자,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겠다. t제곱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공간이 좀 적다는 핑계로 여러분들한테 좀 일부 마지막 산수 좀 맡겨놨습니다.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곱셈공식 활용인데, 전에 이제 공부할 때 선생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자, x의 n승 더하기 y의 n승 이런 꼴 나와 있으면 항상 x 더하기 y, x 곱하기 y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 있다. 지금은 이제 a하고 b 이렇게 나타내 줄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우리가 이제 활용식 배운 거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자, 요걸 좀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 결과에다 5 쓰고 이 결과가 1이고 마이너스 2ab.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2ab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에서 ab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면 자연스럽게 1번 문제 풀면서 곱 결과도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하하. 자, 이제 공식 외워주면 뭐 다 술술 풀리네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이거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ab는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 6 곱하기 1? 아, 그럼 뭐 이름도 필요 없으니까 계산은 뭐 1 더하기 6 이렇게 처리해서 뭐 7 처리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또 4제곱이 나왔네요. 4제곱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곱의 제곱이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 빼기 2배의 a제곱 b제곱이다. 이렇게 처리가 됐었죠?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아까 맨 처음 주어진 이제 5를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25가 되겠고, 빼기 여기는 2배의 ab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ab 값이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4에서 이게 이제 8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5에서 8을 빼니까 17이 되나요? 자, 이렇게 계산. 자, 일부 학교 어렵게 내는 걸 대비해서 5제곱도 정리했어요. 5제곱은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a 세제곱, b 세제곱, 요걸 좀 잘 생각하고, 이렇게 곱하기 하면 5제곱, 이렇게 곱하기 할 때 더 나오는 a제곱, b제곱에 a 더하기 b를 나중에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로 계산돼 있고, 세제곱은, 자, 아까 2번 답이 얼마나요? 7이었나요? 그래서 이제 7 이렇게 해주고, 요건 ab의 제곱이니까, ab가 마이너스 했으니까 제곱이니까 4고, a 곱하기 b는 a 더하기 b는 1이었으니까 곱하기 1. 이건 이제 뭐 거의 필요 없다고 보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35에서 4를 빼서 정답 31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됐죠? 자, 그러니까 x의 n승 더하기 y의 n승. 지금 7번 얘는 거의 모든 학교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어떤 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하면 되는 이제 같은 패턴들이라는 걸 좀 강조 드리니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공식입니까? 3개짜리 돼 있고 3개짜리가 열심히 제곱돼 있고, 자, 이 부분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 공식에서부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2배의 열심히 2개씩 곱하기 한 bcc의 이 부분에서부터 얻어진 문제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2라고 써 있고 이 부분은 0이라고 써 있고, 자, 그럼 이 부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가볍게 처리가 됐죠?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활용식 형태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 형태로 썼습니다. 뭐 크게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풀이는 좀 끝났습니다. 자, 근데 2번이 좀 어렵죠? 자, 이 부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된다?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그래서 이제 위의 식 형태의 활용식 모양으로 보게 되면 ab, bc, ca의 제곱, 각각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배의 어떻게 나오겠죠? 2개씩 곱하기 한 거니까 a, b, b, c, 그 다음 b, c, c, a, 다음에 c, a, a, b 이런 모양이 나서 a, b, c 공통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런 설명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기억하면 문제 풀이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니까 이 뒤쪽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 곱을 모르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문제에서 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가볍게 0 처리되고요. 그러면 a, b, b, c, c, a 아까 얼마라고 계산됐죠? 마이너스 1 계산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제곱해서 1 처리되면 가볍게 끝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잘 풀이되죠? 자, 그 다음 9번 숫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계산. 숫자 관련한 부분 계산이 되게 되면 사실 이제 곱셈 공식하고 우리가 아직은 공부를 안 했지만 뒤쪽에 이제 인수분해를 공부하거든요. 자, 인수분해 두 단원 중에서 어딘가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처음 배우니까 아직 이제 인수분해를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곱셈 공식에서 등장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다 공부하고 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인수분해까지도 공부하니까 이게 이제 인수분해인지 곱셈 공식은 사실은 문제를 좀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느냐? 지금은 이제 곱셈 공식인데 숫자들을 좀 잘 봐야죠. 99, 101. 자, 이런 숫자는 대체 어디하고 관련돼 있을까요? 그랬을 때 요거 이제 가운데 숫자인 100이 이제 좀 기준 문자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x 이렇게 보게 되면 주어진 식은 99는 x-1이 되겠고 100은 x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지워지니까 안 써요. 플러스 1 2 이렇게 일일이 전개 안 해도 공식을 이제 암기했었으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처리가 되죠. 자, 그런데 100을 제곱하면 얼마가 되나요? 동그라미가 4개가 되겠네요. 하나, 둘, 셋, 4개. 거기다가 2 곱하기 했고 더하기 2다. 그러면 1, 10, 100, 1000, 만 2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똑같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x-1의 세제곱, 이거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좀 헷갈리니까 공식 좀 써볼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빼기 1. 그 다음 거는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일부러 밑에 쪽에 썼죠. 그렇게 되면 2x세제곱. 자, 여기 부분은 지워지고 여기가 이제 6x. 그 다음 또 지워지고 해서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와, 숫자는 엄청 커지네요. 지금 이제 이곳이 100이었으니까 세제곱하면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2에다가 여긴 또 60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우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만, 6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써야 되는 거니까 답은 좀 복잡하지만 알아서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로 가서 조금 어려운 형태들 좀 볼까요? 자, 근데 뭐 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우선 1번부터 보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빼기 2배의 xy, yz, zx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결과는 1, 요 결과는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산 결과는 1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정답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됐고. 자, 이제 두 번째가 좀 어렵나요? 우와, 세제곱. 세제곱이면서 문자가 3개 들어간 공식은 유일하게 몇 개 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z세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 빼기 3xyz 있는데 그 부분을 뒤쪽에다가 더하기 3xyz로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x 플러스 y 플러스 z 있겠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빼기 xy, yz, zx 이렇게 있었죠? 자, 일단 1초적으로 썼습니다. 자, 여기를 원래 가로를 조그맣게 쓴 거는 이 결과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이라고 해서 어차피 여기가 1이라서 안 쓸 거라서 좀 조그맣게 썼는데 후회스럽네요. 문자가 안 들어가니까. 자, 어쨌든 그 부분 1일 테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 계산해야 되는데 당장 계산할 값이 어떻게 돼 있나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사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이제 1번 문제의 답이에요. 1번 문제. 그래서 계산이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기는 문제 이렇게 주어져 있죠.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고 더하기. 자, 이 부분인데 이 결과가 3이라고 했으니까 3, 3은 9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9 마이너스 5 해서 계산 결과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번은 자, 이 부분은 아까 위 문제 풀이하면서도 나왔듯이 x, y, y, z
zx 이 녀석을 제곱해주고 빼기 xyz의 2배 어디 갔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였죠? 자, 이 계산 결과는 얼마였습니까? 2 제곱해서 4가 되겠고 xyz가 3, 2, 3은 6, 여기는 1이니까 빼기 끝났고 그럼 계산 결과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공식을 기억하니까 생각보다 금방금방 끝나죠. 그러니까 공식 암기가 우선 기본이라는 사실을 또 여기는 풀면서 계속 거듭거듭 강조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는 실제는 어려운 문제들이만 남았어요. 4번 문제. 4번 문제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더하기 z 4제곱 이걸 나오면 어떻게 푸느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제곱의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제곱 빼기 2배의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z제곱 z제곱 x제곱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 이 계산 결과는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해서 2제곱해서 4 빼기 요 계산 결과는 아까 3번에서 계산해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더하기로 또 부호가 바뀌나요?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이거 좀 미스났나요? 잘못 제공했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번 문제였나요? 자, 1번 문제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3제곱해서 9였네요. 9 이렇게 되겠고 이 부분은 몇 번 답? 3번 답. 마이너스 2. 그래서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돼요. 어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 해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공식 쓰고 답을 이렇게 간단히 구했는데 실제 여러분 문제 풀이할 때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계산이 되어 있나요? 안 됐죠.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x제곱 y제곱 y제곱 z제곱 z제곱 x제곱 계산되어 있나요? 안 돼 있으니까 또 3번처럼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즉 이 4번 문제를 풀려면 주어진 조건에서 풀려면 이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해야 최종 풀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5번 여러 교재에도 실려 있는데 또 잘 안 풀리는 거. 왜 잘 안 풀릴까요? 이 부분을 그냥 전개한다고 싶으면 이거 못할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5번 문제는 좀 풀이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거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 그때는 항상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 이걸 이용하면요. 이게 좀 순서를 좀 바꿔가면서 이쁘게 쓸까요? 자, 만약에 z를 구하게 y 플러스 z를 구하게 되면 1 빼기 x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죠. 여기 y 플러스 z 1 빼기 x 이런 식으로 두 개 한 구하는 걸 하나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y 1 마이너스 z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식 외웠던 거예요. 어떻게?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 이렇게 공식 외웠던 그 패턴 있죠? 그 패턴을 이용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1 세제곱 빼기 지금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1제곱 1제곱도 표시를 해주네요. 공식 헷갈리지 말라고. 더하기 xy yz zx의 1 그 다음 빼기 xyz 됐습니까? 자, 1은 이제 그냥 1로 표현하면 되니까 이건 1.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이라고 제공되어 있으니까 빼기 1이니까 이것도 지워져서 애초부터 없을 거고 그럼 이제 여기만 남았네요. 자, 이 계산은 얼마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2. 이 계산은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3. 그럼 빼기 3 이렇게 처리돼서 정답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네요. 됐습니까? 자, 공식들이 좀 엄청나게 많이 적용되는 그런 대표적인 샘플 예를 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곱셈 공식들 지금 문제 제법 풀이를 좀 했는데 사실 시험 문제는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풀이할 때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곱셈 공식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공식들 많이 풀었는데 여기서 마칠까요? 아니고 잠깐 페이지를 넘겨서 이어서 계속 활용 연습 문제들, 곱셈 공식 연습 문제들 몇 문장 더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예제 좀 풀다가 막 지쳐가죠? 자, 이제 힘 좀 냅시다. 이제 조금 몇 개만 더 하면 되니까. 자, 근데 이제 뒤쪽 거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험에 또 잘 나오는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좀 마지막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x 플러스 y, x 곱하기 y 값을 주어져 있는데 아주 독특하게 특수한 형태의 답을 주어지고 문제 풀이를 하라. 시험에 또 엄청 잘 나오는 아주 숫자 구성으로 되어 있는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패턴을 보게 되면 지금 출제에 주어지는 형태대로 x 플러스 y, xy 뭐 이런 형태 주어지기도 하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요, 알파 베타가 1이요 이런 패턴으로도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의 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형태로 보게 되면 자 이런 형태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은 뭐 알파 베타도 있고 또 일부는 오메가 파 뭐 이런 형태. 오메가 뭐 더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1. 뭐 물론 이제 답을 하나 제공해 주겠지만 곱하기 해주면 1. 뭐 이런 패턴도 가능한 거예요. 다 거의 다 똑같은 패턴. 자, 이 식은 어떤 특징이 있죠? 이 주어진 식에다가 t-1을 양변에다가 곱하기 해주면 우변을 곱하기 해도 0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요. 이걸 전개해주면 t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알파 베타가 근이었으니까 이곳에 대입하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이런 부분들이 죄다 1이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중요한 특징, 이미 나와 있는 이런 특징 이런 거 이용해서 계산해 가는 문제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기본적인 항목을 알면서 물론 나중에 요 이론과 관련된 건 뭐 고차 방정식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문제풀이에 필요한 일부 요소만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가게 되면 이 부분은 그냥 공식 형태대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1 빼기 2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해결이 되죠. 자, 그 다음 이 부분 자, 이게 이제 여기 부분이에요. x 세제곱이나 지금 여기 쪽에서 알파라고 바꾸면 알파 세제곱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1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분차가 세제곱인데 역시 배웠던 요 이론을 알면 이 부분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바뀌어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xy분의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게 xy분의 x 플러스 y를 풀이하는 게 편리하겠어요? 4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리하겠어요? 당연히 다 xy분의 x 플러스 y가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저 계산도 뭐 가볍게 해서 처리해서 마이너스를 처리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더군다나 출제자들이 즐겨내는 이렇게 고차. 지금 뭐 100제곱 냈는데 2020, 2021 이런 것도 막 잘 내는 표현이죠. 세제곱이 1이라는 특징. 그럼 100 있는데 100에 가까운 99가 그러면 얼마겠어요? 이제 x의 99제곱을 먼저 계산하게 되면 이건 x 세제곱의 33제곱이기 때문에 계산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99제곱이 그냥 1로서 날아가 버리니까 x, y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냥 x 플러스 y 구하는 거예요. 엄청 쉽죠. 그럼 문제에 주어진 다음 마이너스 1 쓰면 정답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측에 좀 정리한 이 내용 나중에 이제 고차 방정식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한 항목까지 정리를 할 건데 지금은 좀 필요한 요소 이쪽에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곱이 1인 그리고 조금 색다르면 이제 합이 또 1, 또 곱도 1인 문제 형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 근처리해서 풀어간 거 좀 잘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갑시다. 12번은 뭔가요? 세제곱을 물어봤네요. 마음이 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제곱, 이 문제에 필요한 것은 세제곱이면서 문자가 3개 들어간 건 공식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뭔가 좀 허전하죠? 이쪽에 빼기 3abc 이쪽에 놓아서 더하기 3abc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계산 끝났고 계산 끝났고 계산 끝났고 근데 이 부분이 없죠? 역시 그냥 거저주는 문제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식에서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곳이 1이고 이곳이 루트 3을 대입해서 3이고 빼기 2배의 ab, bc, ca 이렇게 되는데 얼마겠습니까? 1이라는 결과를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이걸 이제 찬찬히 대입하면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건데 자, 이곳이 이제 루트 3 좋습니다. 자, 이곳이 어떻게 됐나요?
1이라고 주어져 있죠. 근데 여기 계산 결과가 또 얼마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또 1이라고 주어져 있죠. 빼니까 0이네요. 하하, 이거 다 사라지네요. 3하고 여기 ABC가 얼마였죠? 2였으니까 계산해서 정답은 6 이렇게 처리하면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아주 특이하네요. 식은 주어져 있는데 계산 결과는 ABC 각각을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얘는 뭐죠? 여기 주어진 건 A 더하기 B죠. 이거 관련한 공식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뭐 제곱 이런 걸 뭐 해봐야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이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2배의 A, B, B, C, C, A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곳에서 우리는 무슨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이쪽이 계산 결과는 뭐 3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건 계산 결과 모르는데 와, 이런 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근데 이런 숫자가 1인데 이 3이랑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 배운 공식이랑 뭐 어떻게 연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곳에서 혹시 3을 한다면 빼기 3을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죠? 이곳은 0 되고 그죠? 이곳식은 어떻게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이걸 3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 숫자 3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공식을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계산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B, BC, CA 이런 정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배웠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와, 이 부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죠? 또 이 부분이 또 기억이 안 되면 안 되죠. 2분의 이렇게 하고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돼서 제곱 이 부분이 0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학습이 안 돼 있으면 무지무지 곤란한 거죠. 아주 교묘한 연결고리를 지금 질문 던질 거예요. 그러면 이쪽 식에서 0이 된다는 얘기는 0, 0, 0 돼야 되니까 A하고 B하고 C가 전부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 그러면 이 결과를 이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루트 3 그럼 전부 다 같으니까 이게 뭐 3A가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A 이꼴 B 이꼴 C 이꼴 3분의 루트 3에서 이제 답을 구해가는 이런 패턴 뭐 뒤에 답 구해가는 건 뭐 하면 되겠는데 중간에서 공식을 써놨을 때 문제랑 어떻게 좀 연결시킬까 연구하는 과정. 그냥 숫자 대입해서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한 것은 의미가 없죠. 그거 뭐 알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에 주어진 숫자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그때 이제 이 부분 양쪽에 빼기 3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대입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이 공식이랑 연결됐다는 걸 떠올려야 되니까 공식을 여러 번 암기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식의 연계성이 떠오르지 않으면 풀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공식 틈날 때마다 여러 번 다시 암기하라는 얘기 다시 한번 또 강조하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뭘까요? 도형 또 겁들 좀 먹겠군요. 자,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부분에서 도형 나올 만한 곳이 사실 거의 별로 없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계통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좀 머릿속에 좀 이렇게 좀 강조를 해도 아마 좀 크게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직면체 주어져 있는데 변 길이들을 여러분 편리한 대로 A, B, C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이런 형태로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겉넓이라는 것은 사실 이 바닥을 구하려면 이 A, B를 곱하기 해야 되고 옆넓이 하려면 B, C 곱하기 해야 되겠고 앞넓이 구하려면 A, C 이렇게 곱하기 해야 되겠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겉넓이 24라는 것은 A, B, B, C, CA를 차곡차곡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이제 있는 거니까 이게 두 개씩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4니까 이거 12 이렇게 놓으면 돼요. 아니면 뭐 두 개 해서 24 이렇게 뭐 계산해도 되고요. 문제 없겠습니까? 자, 모서리 길이는 이 A, B, C 얘네들 얘기해 주는 건데 모서리 길이 합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몇 개라고요? A가? 하나, 둘, 셋, 넷 몇 개씩 있겠습니까? 4개씩 있는 거예요. 4개씩. 그래서 28을 나눠서 7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문제는 대각선 길이죠. 이 대각선 길이 오래간만에 배우는 거라서 잘 이해하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들이 나시려나 모르겠네요.
이 길이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자, 일단 요 대각선 길이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해주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높이는 이곳에 이제 c 이렇게 처리되니까 다시 피타고라스를 해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77, 49에다가 이 부분이 24에 그냥 24가 되겠네요. 우와. 그러면은 25.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었으니까 루트 25에서 정답 5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없나요? 이제까지 이제 14문항까지 또 14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곱셈 공식과 관련해서 이론 공부도 하고 샘플 예제를 풀어봤는데, 거듭 강조하지만 이 단원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일부는 좌지우지할 거예요. 수식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많은 부분에서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 공식 암기하는데 당분간 좀 시간들 많이 할애해서 공부들 하시고, 그 다음 샘플 예들,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한 문제씩들 했지만 시험에 나오는 종류들을 골고루 다 넣어서 대표적인 예들을 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또 부교재 이런 걸 통해서 더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샘플 예제로 준 문제들 확실하게 연습해서 풀 수 있도록 공식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곱셈 공식 강의, 그리고 이제 다항식 연산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